네, 안녕하세요. 투엔츠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도 저희 액티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한 주가 벌써 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번 주는 조금 시장이 많이 빠졌었어요.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S&P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75%,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4.6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거의 목요일, 금요일 막 해가지고 주 막판에 많이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2주 연속 그렇죠. 거의 이 정도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2주 연속 거의 해서 한 합해서 10% 정도 빠지고 있는데, 우선 저희 저번 주는 1.82% 수익을 내긴 냈습니다. 네. 네, 수익을 냈고 3월 24일부터 정확히 이제 6개월이 됐네요. 6개월 동안 수익률은 20.72% 정도로 매우 잘하고 있다. 네, 잘하고 있다. 자신감이 좀 생기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시계열로 보면은 3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18.14%. 네. 이게 아마 조금 계산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뭐 현금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어쨌든 이거보다는 좀 더 높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찌됐든 20%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 나스닥은 22% 빠졌네요. 그리고 S&P는 17% 빠져가지고 이렇게 보면 또 지수가 그렇게 그렇죠. 생각한 것만큼 안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지수가 또 잘 버팁니다. 네, 그래서 시장 대비 그 초과 성과를 보면은 나스닥 기준으로는 이제 드디어 40%를 돌파했습니다. 6개월 정도. 그리고 S&P 기준으로는 35% 정도 시장 초과 수익을 보고 있다. 매우 뿌듯하네요. 네. 나중에 100% 되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바로 이제 저희의 포지션 그리고 시장을 보는 생각을 들어가 보면은 네. 저 같은 경우는 SXS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숏이죠. 이거를 정리를 했고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량 매도를 했고 EPV 유럽 2배 숏인데 EPV도 조금씩 익절을 하면서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EPV는 지금 23% 정도 수익을 내고 있네요. 속스도 거의 한 30%? 네. 30% 정도 수익을 내고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PV는 한 10% 정도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비중을 줄였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매수를 한 게 이 AMZD라고 이게 뭐죠? 아마존 개별 기업을 한 배로 숏을 하는 겁니다. 아마존만 숏.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데일리고 2% 오르면은 2% 떨어지는 거고 2% 떨어지면 2% 오르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을 숏한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는 증시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도체 3배 숏을 하고 유럽 2배 숏을 하고 비중을 보면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증시 하락 배팅을 했었는데 그렇죠. 제가 FOMC 전날에 조금씩 비중을 줄였거든요. 네. 이틀 전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익절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너무 많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소리를 한다면 시장은 많이 오를 거고 그렇죠.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리스크를 조금 줄이자라는 생각으로 매도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저는 시장은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별 종목 한 배 숏으로 갈아탄 거군요. 네, 갈아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아마존 이거는 이제 그 페드가 아니죠. 그 뭐죠? 페덱스? 페덱스. 네. 네, 페덱스. 이 페덱스 실적 발표에서 물동량이 줄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 보면은 공급 병목 아직 있다. 공급 병목이 있다. 그럼 이거에 가장 그 취약한 애가 누굴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마존 이커머스 쪽 아마존 애들이 조금 그나마 가장 지금 베어리시하게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아마존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AMZD는 계속해서 들고 갈 예정이고 네. EPV도 계속 들고 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뭘 추가 매수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숏 포지션을 잡진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제 많이 빠진 애들 실적을 앞뒀는데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 많이 빠진 기업들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는 일단 원자재 갖고 있었고요. 네. 옥수수. 그다음에 LNG 관련 주식이었죠. 네. 그다음에 이건 진짜 천연가스였는데 네. 여기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지난주 대비해서. 그러네요. 네. 근데 이 제 개인 포트에도 담겨져 있거든요. 네. 이것보다 마이너스가 더 크고 그쵸. 규모는 더 크게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이번에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서 제 개인 포트도 그렇고
천연가스 미국 천연가스가 지금 7달러보다도 싸요. 네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유럽, 아시아, 미국이 있잖아요. 네네. 세계 천연가스가 가격이 이렇게 이격이 심한 게 말이 안 된다는 가정을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유럽에 쓰는 천연가스랑 미국 천연가스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한데 네. 유럽이 빠지든 미국이 오르든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차익거래가 일어나든 뭐를 통해든 어쨌든 균형은 맞춰질 거다. 그렇죠. 균형 가격이 어느 정도 완전 똑같아지긴 어렵겠지만 지리적으로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가지고 미국이 뭐 지금 단기 악재 때문에 그럴 수 있긴 한데 일단은 LNG 가스는 수요가 짱짱하기 때문에 필수 에너지라서 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들고 갈 예정이고 제 개인 포트도 지금 계속 저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셰니역 에너지는 주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장이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장이 빠지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에너지도 지금 가격이 빠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리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저는 베팅을 좀 해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DNMR은 제가 과오였던 걸로 하겠습니다. 매도를 하셨군요. 네, 빨리 손절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더 빠졌을 텐데 지금 거의 3달러 초반대거든요. 근데 적당히 매도 마이너스 한 20% 언더에서 네. 이게 비중이 크진 않았어요. 5%에서 10% 사이? 그래가지고 빨리 매도했고 저는 아직도 하방이 세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엔지니어한테 많이 말했지만 저희 5월달에 되게 저점 찍은 적 있어요. 증시가. 그렇죠. 그때의 당시에 금리 점도표에서 봤던 수준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9월에서 보는 점도표 금리 수준이 더 높아요. 저는 당연히 그만큼 더 빠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기술주 증시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이때 섞였던 뭐 심리나 뭐 비관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당연히 더 영향을 끼쳤겠지만 뭐 지금도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봐요. 이런 요소들이. 그래서 충분히 하락을 더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는 10월 CPI가 나오면 또 조건이 바뀐다. 그래서 10월 CPI까지는 저는 빠져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 라는 생각이고 근데 이미 여기에 물려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좀 더 집중을 하겠다. 좀 더 매수를 하든 이걸 팔아서 더 사든 남은 현금 갖고 이걸 더 사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오를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저랑 서퍼님이 지금 6개월 동안 매주 시장 전망에 대해서 그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만큼 서로 생각이 다른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쵸. 예, 시장 지금 되게 저희가 조금 생각이 엇갈리는데 서퍼님은 오히려 저는 저번 주까지는 엄청 베어리시했고 맞아요. 그래서 이건 FOMC 전까지는 되게 엄청 베어리시. 베어리시했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숏이다. 그래서 레버리지로 엄청 들어간 거고 그때까지 서퍼님이 약간 조심스러웠는데 FOMC 이후에 서퍼님은 이제 그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건 더 내려가야 된다. 예, 아직 수준이 안 왔다. 예, 맞아요. 그래서 서퍼님은 이제 증시 숏에 엄청 확신을 갖고 계시고 근데 저는 되게 지금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서로 다른데 서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5월에 이제 금리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졌었는데 이때 이 금리 예상했던 금리랑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9월 FOMC 지나고 나서 실제보다 더 가파라졌고 안 좋아졌죠. 그리고 내년도의 금리 예상도 훨씬 높아졌으니까 근데 증시는 5월 때보다는 높다. 그러니까 5월 밑으로 더 빠지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이게 10월 CPI가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무조건 빠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알 수 없다고 보는데. 네, 그렇죠. 저는 이게 좀 당연히 하락을 할 거라고 물론 당연히 예상이에요. 하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이 거의 약간 최악의 투심인 것 같아요. 최악의 투심인 것 같은데 이게 10월 CPI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근데 당연히 중요한 건 이 사이에 기업들 실적 발표예요. 진짜 실적 중요하죠. 예, 실적 발표에서 그냥 실적 그 숫자도 중요한데 공급망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분위기.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이거랑 이제 이게 결국 CPI에 영향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다시 이제 금리 정책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또 투심으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나? 되게 위험한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던 얘네는 진짜 23년에는 완전히 경기 침체로 넘어갈 거다라는 투심이 있었던 건데 금리는 이제 하나의 X 변수였던 거고 네. 또 이제 X2가 이제 투심인 건데 투심이 이때가 훨씬 안 좋았고 그러니까 미래 걱정이 더 많았고 네. 근데 지금은 뭐 고용률도 나쁘진 않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지표들을 봤을 때 물론 고용률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또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10월 CPI까지 빠져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 이상할 건 전혀 없죠. 네, 이상할 거 전혀 없고 뭐 단기적으로 반짝해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0월 CPI 딱 나오고 의견을 아예 새로 고쳐도 이상할 게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CPI 나오자마자 이걸 롱이에요 해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럼요. 오히려 지금은 자기 뚝심을 지키고 있는 게 어찌 보면 멍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제 생각은 다르다. 네. 근데 그럼에도 사실 지금 숏포지션 계속 구축하고 있는 건 저니까요. 그렇죠. 예, 저는 그 전까지는 좀 조심스럽고. 네, 맞아요. EPV랑 아마존 숏은 계속 들고 갈 생각이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기술적 분석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가장 신뢰성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점 갱신했을 때거든요. 네, 거래량 터지면서 저점 갱신했을 때 이 유럽이 드디어 또 저점을 깼습니다. 네네. 예, 연중 최저점을 찍고 있고 독일 CPI 이런 것들 보면은 난리나요? YOY로 45%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독일 CPI 보면은 말도 안 나오는 수준이고 전력 가격 높고 그리고 그나마 돈을 버는 기업들은 다시 다 세금으로 징수해 가고 정말 좀 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더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EPV는 이제 이 물량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가져갈 것 같고 오히려 괜찮은 개별 종목 숏이 있나 아마존 같이 뭐 개별 종목 숏 ETF 지금 제가 아는 거는 뭐 페이팔, 나이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나이키도 투심이 안 좋아요. 그렇죠. 안 좋을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이런 개별 종목 숏 레버리징 크지 않은 선에서 1.5에서 2배 정도 숏을 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기업들 테슬라 이런 애들 롱을 슬슬 잡아갈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은 숏인데 지금 물려 있는 게 전략상 이거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 이거 물 타가지고 수익률 올려야 된다 나중에. 이 생각 중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조금 현금을 마련해서 네. 서퍼님한테 드리면 서퍼님이 이제 숏을 치시면 되겠네요. 아니죠. 여기 저는 보일 더 타야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도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갖고 계시고 네. 증시 하락에도 강한 확신을 갖고 계신다. 당분간 수익률이 좀 보릿고개여도 이해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도 저희 목표는 이번 주는 조금 둘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기 네, 때문에 맞아요. 수익률 보합 정도 네네. 40% 시장 40% 초과 수익을 유지하는 걸로 목표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